저번 시간에 연력학 2법칙을 배웠나요? 1법칙 배웠네? 2법칙 배운 차례인가? 네, 1법칙 배웠어요. 그렇죠. 2법칙 배운 차례네. 자, 1법칙에 관한 문제 몇 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숙제했어? 숙제하긴 했는데 이게 집에서 풀려고 그러니까 뭐가 보였어요. 그래?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은 페이지 저번에 한번 풀어준 문제도 있는데 네, 맞아요. 79쪽부터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문제를 보면서 개념 정리죠. 문제 볼게요. 자, 안경을 좀 벗고 자꾸 이게 말하다 보면 이게 김 소리가 낀다 그래요. 김이 소리인다 그러나? 자, 1번 온도가 여기는 지금 쉬운가? 어디부터 좀 해줄까? 쭉 다 해줄까? 괜찮아. 네. 하나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야? 차차.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거 다. 약간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식 같은 거 배웠던 것도 약간 좀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네, 그러면은 우리 1번부터 볼까요? 01번. 자, 페이지 79쪽.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자, 일단 이거는 외워야 돼.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곱하기 총 분자수예요. 는 P 곱하기 V 는 여기에 분자수를 몰수를 아보가드로서 나눈 거죠. 분자수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다 외울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이 식을 유도하는 걸 대충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좀 이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PV 값을 알 수 있고 절대 온도의 비례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이제 내부 에너지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1이라는 P 곱하기 델타 V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해준 1의학은 P 곱하기 델타 V. 그래서 델타 V가 0이다. 이거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럴 땐 1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원래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기 다 말로 물어보기 때문에 참 물리가 말로 물어보면 더 어려워져요. 1번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 에너지를 열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자,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그냥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자, 디귿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분자가 물론 분자가 다르다. 질량이 무겁고 가벼운 게 있다면 같은 온도일 때는 무거운 건 천천히 움직이고 가벼운 건 빨리 움직여요. 하지만 같은 분자일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운동은 빠르다. 이게 참 디귿이 어려운 문구긴 한데 이거 맞은 문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은 저번에 우리 풀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넘어가고 3번 그림과 같이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에 기체를 넣고 가열하였더니 어디 숙제 좀 풀어가시오? 어땠어요? 깨끗해요. 자, 거기 3번 볼게요. 자,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무슨 말이지? 앞에 빼먹었나? 가열했구나. 가열했다. 자, 03번 가열했어요. 가열하게 되면은 가열했다는 뜻이 뭐냐? 온도가 높아졌다 그 뜻이에요. 뭔가 이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외부의 기압이 일정합니다. 일정. 그렇죠. 여기가 커졌어. 그러면 부피가 커졌다. 온도가 높아졌다. 이런 뜻이 되고요. 기압.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고. 자, 기체 분자들의 압력이 높아진다. 에? 왜 압력이 높아지지? 낮아지는 거죠. 응? 피스톤이 가속도 운동이 된다. 미안해. 이거 가속도 운동했대. 가속도 운동. 이 가속도 운동이 뭐냐면 여기 공기 분자가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 개가 아무튼 밀어주는 힘을 F라고 쳐볼게요. F1 기체.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기가 미는 힘. F 기체, 공기 F0 중에서 이 힘의 차이가 다르다. 이게 같으면은 이 면적 A분의
안쪽에 있는 기체가 미는 힘, 예, 이게 압력이죠. 기체의 압력. 그 바깥쪽 공기가 밀어주는 압력, 면적분의 F, 공기가 미는 힘, 그렇죠? 이게 같지 않은 상태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게 요거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힘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A분의 얘는 약분되겠죠? 기체가 미는 힘이랑 공기가 미는 힘이랑 이게 같으면 그거는 등속도로 천천히 움직일 텐데 얘는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알짜 힘이 있는 상태지, 알짜 힘. 그래서 기체에서 공기를 뺀 거보다 누가 더 힘이 클 것인가, 이게 점점 정지돼 있던 게 빨라지려면은 안쪽에서 미는 힘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으니까, 부피가 커지려면 여기 빼줘야 돼. 기체가 미는 힘에서 공기가 미는 힘을 빼줘야 되겠죠. 이게 0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쪽의 기체 압력이 바깥쪽 공기보다 압력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힘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일 맞고 지금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 외부이라는 건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 연력학 1법칙 04번. 연력학 1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된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기체에 가해준 열량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같다. 정확한 표현이죠. 자꾸 얘들아 요걸 자꾸 써봐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한 20-30분 써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연력학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정의예요. 자, 니은. 그 다음에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칙이다. 이거 자체가 이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 위치를 높인다든지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열 에너지가 들어가 있죠 지금 공식에.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칙이다. 즉 역학적 에너지와 이건 분자 자체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이 에너지도 열 에너지는 이게 분자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뭐 일하려면 열이 들어가야 된다. 열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걸 빼놓게 되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원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식을. 그래서 맞고요. 지금 등적 과정에서는 등적이 뭐냐? 자, 등적은 그래프를 조금 자꾸 봐야 되는데 PV 그래프 중에서 부피가 일정한치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요. 이거는 델타 V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이 0입니다. 그래서 1을 한다가 아니죠. X가 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내용이 됩니다. 혹시 설명 못 들어도 OX가 안 되면 골치 아프다 이제 지금부터.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자, 내가 5분도 풀어준 것 같은데 혹시 안 풀었어? 그때 필기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도 했나? 네. 아, 네, 넘어갈게요. 7번 볼게요. 7번. 그래서 내가 아마 풀어주는 게 8번, 뭐 9번, 10번 이렇게 풀어주거든. 보통 여기 단원에서. 자, 7번. 그림과 같이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였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하는 경우죠. 열을 넣어줬어요. Q는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해준 일량. 자,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부호로 적으면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는 뭐냐면 한 거, 받은 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좀 어려워요, 단원이. 그런데 이놈이 P 곱하기 V 중에서 압력은 일정한 채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커졌다. 그럼 나중에 큰 값에서 원래 값을 적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때 들어간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도 열이 쓰이고 일에도 열이 쓰이기 때문에 열을 가지고 내부 에너지도 변화를 주고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얘는 기억.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온도가 올라가기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증가하는 거 맞고, 기체 온도는 상승한다.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고, 이게 내부 에너지가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 커지지? 온도 올라가는 거야. 운동 에너지도 많아지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속력이 빨라졌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이거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 외부의 한 일과 같다. 이게 기체가 흡수한 열은 한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X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문구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식에 넣고서 얘도 변하고 얘도 변했으니까 이때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와 일의 합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X 표시가 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자, 너 질문해도 돼? 문제 풀면서 같은 문제를 두 번, 세 번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제 이게 당연히 물어봐도 됩니다 원래. 너무 제가 숙제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막 미안한데 그런 생각하지 마.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은 네가 못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잖아. 그럴 수 있잖아. 학생들이 물어봐도 돼요. 그리고 연력학이 좀 난해. 처음 배운 거라서. 이 역학적 에너지까지는 그래도 뭔가 좀 한 중3 때 한번 대충 들어봤거든.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생뚱맞게 나온 거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 단원이 많이 선배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헷갈려 이 단원이. 그리고 나중에 잘 기억했다가 연력학 별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알았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외우는 거야. 이게. 이걸 외워서 자꾸 식에다가 대입해보고. 식 3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2개 만들어가지고 Q는 델타 U 더하기 W. 어떤 문제에서 이게 플러스가 됐냐, 마이너스가 됐냐 이걸 해가지고 열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됐을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 에너지라든지 온도도 맞출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문제 푸는 거. 나중에 이해는 이게 한 번에는 좀 어려워 연력학이. 여기에 서 있는 선생님도 연력학을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듣고 대학교도 듣고 막 여러 번 듣는데도 참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막 공식으로만 배우다가 실제로 미적분을 하고 막 그래프를 배우다 보니까 야 원래 저런 거였는데 그때 배운 거는 진짜 쉽게 배운 거였구나 저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 어렵죠? 원래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근데 이거를 쉽게 적어놓은 건데 이거를 또 제대로 배우면 또 재밌어. 미적분을 배우고 나서 배우면. 아직 미적분을 안 배워서 우리 학생들이. 미적분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자, 페이지 그 다음에 11번 풀게요. 밀폐된 용기에 내부 에너지가 300J이다. 밀폐된 용기에 내부 에너지가 이미 300J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기체가 외부로부터 50J의 1을 받았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요. 외부로부터 이제 50의 열을 받았습니다. 1을 받았다. 50. 한 일은 플러스고 받은 일은 마이너스예요. 열은 받진 않았네. 그럼 얘들아 50의 열을 받았어. 1을 받았어. 그럼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50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300이었거든. 그래서 50이 플러스가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50이야. 그러니까 300에다가 플러스 50을 해주게 되면은 답은 350J이 답이 되겠죠.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표시한 것이다. 자, 12번. 자, 그림은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를 나타낸 것인데요. 실린더와 외부 사이에 열 출입이 없이 실린더하고 외부 사이에 열 출입이 없다. 그러니까 단열 과정이다. 단열 과정. 열을 주고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피스톤을 잡아당겼다. 부피 커졌네. 단열 팽창을 쓸 때 Q는 델타 U 더하기 W. 자꾸 이 연력하기 어려울 때는 이거 자꾸 써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일이 중요하거든. 이 열은 0이야. 자, 그러면 내가 잡아당겼던 기체가 밀고 나갔던 부피가 커지는 건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적어질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P 곱하기 V 값이 작아졌는데 부피는 커졌으니까 압력은 당연히 작아져야 될 것이고, 내부 압력은 온도는 더 낮아져. 이게 이제 비례관계거든. 이런 데 비례관계다 보니까 이놈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부피가 커졌거든. 그렇지? 그럼 이게 압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식에다가 잠깐 얘가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작아지려면 PV 값은 작아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피가 커졌으면 압력은 확실히 더 작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PV 값이 작아질 테니까 하면서 연속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다소 이제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 값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커졌다면은 PV 값이 커졌으니까 하고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연력학 문제가 정확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느낌상 이게 원래 우리 말로 자꾸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식을 안 쓰고 말로 이해하는 건 착각을 하는 절대 아니야.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단원이 까먹는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
뭐 이게 이때 들어간 열은 한 일의 양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 문장을 외우려고 그래. 외우지 마. 못 외워 나도. 못 외워요. 이거를. 식을 외우는 거야. 식을. 그리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야지 연력하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이때 들어간 열은 1과 뭐 내부 에너지 합의하고 외울 필요가 절대 없어요. 식에 써가지고 대입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하는 식과 요거를 구하는 식과 연력학 7식 세 가지로 풀어나가는 거니까 대입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기억,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작아져요. 감소. 자, 니은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 자, X. 이거 기체 분자의 평균 운용은 감소한다?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13번 설명해 드렸어요, 저번에? 안 했어요? 13번. 그림은 열기관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1과정과 3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네요. 대표적인 그래프인데 여기 등온선이 이렇게 있어요. 등온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1번 과정, 1번 과정, 그 다음에 2번 과정, 그 다음에 3번 과정, 그 다음에 4번 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등온 과정이야. 등온선을 따라 움직였죠. 이게 등온 과정이에요. 이 부피가 일정한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여기가 등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등적 과정. 이 단어가 어려우니까 단어부터 좀 외워보세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1번 볼게요. 얘는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일을 했지요. 이 전체 면적만큼의 이랬으니까 아무튼 플러스만큼의 일을 하였다.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만큼. 이때 한 일의 양만큼 내부 열을 받았다. 받은 열의 양만큼 일을 하였다. 이런 구간이죠. 자, 2번 구간에서는 이렇게 됐는데요. 얘는 일의 양은 제로입니다. 등적 과정은. 알고 있어요? 이거 외우고 와야 돼? 일의 양은 제로야. 그런데 이게 좀 PV 값이 작아졌어. 온도가 낮았죠.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열은 마이너스. 열을 밖으로 빼야 됩니다. 이해되니? 슈트만큼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3번 과정 볼게요. 3번 과정은 등온 수축이 됐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만한 아래쪽 면적이 또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제 1의 부호가 마이너스, 수축하는 거, 부피가 작아지는 건 마이너스가 되지. 그리고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의 변화는 제로가 되고 이때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때 빠져나간 열의 양이 얼마냐면은 Q3. 이것도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까 들어가야 되죠. Q 이제 이 과정을 1이라고 쳐볼까? Q1만큼 열이 들어갔다가 Q2만큼 빼내고 Q3만큼 빼내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과정은 PV 값 증가했네요. 등적 과정으로 1의 부호는 0인데 내부에서 플러스가 됐죠. 그때 들어간 열이 뭐 Q4 아무튼 플러스만큼 열이 됐으니까 열이 들어갑니다. Q4만큼.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열을 따지면 Q1 더하기 Q4가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간 열의 양은 Q2 더하기 Q3만큼이 빠져나간 열이에요. 여기까지 되네? 그치? 그래서 모두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니까 해준 일의 양은 얼마가 되겠냐? 그렇지. 들어간 열에서 들어간 열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일을 빼주게 되면은 전체 열의 합이 되는데 이 양이 이제 W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W만큼이 이게 면적이 얼마큼이 되겠습니까? 요 면적 W는 Q1 더하기 Q4 마이너스 Q2 마이너스 Q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기억. 과정 1에서 외부 일을 한다. 부피 팽창하니까 일을 하는 거 맞아요. 자, 니은 과정 2에서 온도가 하강한다. 등온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맞습니다. 자, 지금 과정 1, 3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감소한다. 라고 보여질 것 같지만 등온선을 따라 움직인다. 1번, 3번. 1번과 3번을 비교한다면 이거보단 이게 운동 에너지가 적겠지만 1번 과정 중에서는 변하진 않아요. 3번 과정도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등온선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진 않는다.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은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4번과 15번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 연립학 과정을, 얘들아, 이거
헷갈렸던 만큼 집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그 다음에 동영상 내가 올려준 거 있지 않소? 그치? 그걸 다시 한번 봐봐. 되게 재밌어. 동영상이. 뭐 이게 내가 좀 이 연력학 과정을 여기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절대 어렵게 안 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 학생들 교재랑 같이 봐야지 돼. 귀찮아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어떤 학생은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게임하고 막 이런 얍삽한 이런 경우도 있긴 있던데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러겠죠. 그렇지? 그런 얍삽이도 있어. 핸드폰 공부하는 척하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말이야. 자, 요즘 무슨 게임하고 있어? 핸드폰으로? 게임 별로 안 했어. 나 애니팡4 1730레벨이야. 자, 요즘 무슨 게임하고 있어? 그렇지. 훌륭한데, 멋진데, 그래야지. 좋아요. 나도 하지 말까? 근데 심심할 때가 있어. 음악 들으면서 머리 좀 식히자. 그래서 물론 게임하면 1, 20분 합니다. 처음에 마음은 5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하니까 자꾸 중독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학생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긴 있지. 그렇죠. 아무것도 할 거 없네 진짜 이거. 진짜 쓸모없는 인간일 때는 그거라도 하는 게 좋지. 근데 우리 학생들처럼 바쁜 학생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그 시간에 책을 본다든지 뭔가 이런 걸 해야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연력학 2법칙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경험당 한번 해볼게요. 경험당. 자,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거 인터넷으로 우연히 내가 찾아본 건 아닌데 우리나라 인구가 대충 한 5천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년 동안에 의외로 번개 맞아 죽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우연히 알게 된 내용인데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이 벼락을 맞아 죽는데 이렇게 벼락을 맞고서 직방으로 쫙 전기가 통하는 경우에는 거의 심장을 통과되면 죽고요. 사람 표면을 통해서 쏙 가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쫙 전기가. 그럼 또 이제 화상만 있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심장을 관통하면 무조건 심장이 이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0명이 넘는데 그래서 한 평균 25명 정도 죽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번개 맞아 죽어. 와, 그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많이 죽는다는 게. 그래서 5천만 명 중에 25명이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따져봤더니만 200만 분의 1이에요. 200만 분의 1. 우리 학생들이 혹시 학교 가다가 엄마 나 오늘 번개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학교 못 가겠는데 그런 적은 없지? 200만 분의 1의 확률을 내가 계산 한번 해봤거든. 물론 이제 1년 동안에 전부 한 확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니라 아무튼 1년 동안에 200만 분의 1의 확률로 죽고 있어요. 번개. 그러면 200만 분의 1의 확률은 우리가 좀 느끼기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아닐까. 확률상 0에 가까운 숫자. 자,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면은 어떤 수학자가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수학자 계산 방법에 의하면은 960만 분의 1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지? 뭐 대충 한 1000만 분의 1 정도인데 이게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확률이 낮은데 그 확률이 1년 동안의 값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또 10명씩 거의 1등이 나온다. 이거 와 대박. 깜짝 놀라서 그 얘기 듣고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5천만 개 이상을 산다는 얘기 아닌가 이게? 그거 한 10배 이상? 아닌가? 확률 계산이 안 되나? 아무튼 5분의 1이 확률이야. 그러면 200만 분의 5분의 1000만 분의 1이야. 1000만 분의 1인데 5장이 나와. 5천만 10장이 나와. 1000만 분의 10장 1억. 매주 1억 장이 팔린다는 얘기 아니야? 매주? 1억 장 이상? 와 씨. 잠깐 계산 한번 해보자. 1억 장. 1억 장이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로또가 1000원인가 2000원인가? 1, 10, 1000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은 어치를 로또를 사고 있네. 기본으로. 와, 씨, 대박. 물론 어떨 때는 1등이 아예 없을 때도 있긴 있대. 안 팔렸나? 아무튼
매주 1,000억 원어치 이상의 로또를 사고 있고 내가 알기로 로또 당첨금이 1등이 한 13억 정도가 된대. 곱하기 10명 정도 했을 때 2등, 3등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 한 130억 정도가 될 것이고 다 해봤자 이만큼 되겠어? 한 200억, 800억 정도는 그냥 불이웃 돕기 되는 거지. 불이웃 돕기 1,000억 중에서. 와 대박이다. 생각보다 돈이 되는 장사네. 한번 로또 한번 사장 나갈 건가? 자, 그럼 우리 확률에 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은 우리 에너지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자.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열 에너지를 우리 공변에서 우리 열도 에너지니까 저기 우리 열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일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어떤 방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또 무슨 법칙이냐? 연력학 1법칙은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조금 더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너지의 방향성, 흐름성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책을 한번 참고를 한번 볼까요? 이제 거기에 기체 분자가 있어요. 기체 분자 어떻게 있어? 칸막이가 있어 또. 그래서 A 기체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열어버려요. 그랬더니만 기체가 퍼져나가. 이 구멍을 통과 나가. 이게 기다려도 저절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진 않아요. 자, 두 번째 볼까? 거기 진자가 있거든. 진자를 이번에는 식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올 때 그 차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원래 높이인 포텐셜 에너지까지 갈 수 있는 걸 가역 과정이라고 불러요. 원래 있던 포텐셜 에너지로 다시 그 양만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걸 가역. 이게 이제 다른 걸로 변한다면 다시 그 상태로 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새로운 열 에너지가 나와버리게 되는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 일부분이 감소하게 되면서 원래 있던 포텐셜 에너지는 반드시 적어지게 되고 이 역학적 에너지 일부분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좀 낮아지다가 반복되다 보면은 멈춰버리게 되죠. 이렇게 원래 있던 에너지만큼의 똑같은 양으로 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비가역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도 한번 볼까? 원래 요놈들을 칸막이를 놔뒀는데 원래 퍼져나갔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이게 원래 우주에서 이렇게 당연한 걸까? 우리가 뭐 실수하는 건 아닐까? 아무튼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게 한번 퍼져나간 거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체 분자가 여기서 빠져나온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일로 이제 이게 모여야 되면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분자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 하나가 많은 공간들 중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360도 막 300몇 몇 도 막 공간으로 퍼져나가니까 원래 튀어나온 곳으로 갈 확률, 분자 운동에 분자들이 막 직선 운동하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운동을 하다가 원래 방향 쪽으로 뿅 갈 확률, 그 확률이 얼만큼이냐? 예를 들어서 한 360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60분의 1.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모일 확률이 얼마냐? 경우의 수는 360분의 1.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얼마가 되냐? 거의 대부분 한 만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중에 3개가 모일 확률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이건 단위가 좀 커져요. 이제 이거는 한 400만 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 값이. 즉 분자가 여러 개가 원래 방향으로 모일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런 확률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200만 분의 1 정도만 돼도 우리가 0에 가까운 확률인데 1000만 분의 1 되면 이건 답이 없어. 0이야 0 그냥.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간으로 퍼져나간 것들이 원래 상태로 모이지 못한다. 이런 것들. 왜?
원래 못 갈까? 원래로 갈 수 있는 걸 가역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갈 수 있는 걸 못 간단 말이야. 비가역 과정이야. 그러면은 원래 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는데 역학적 에너지도 마찰에 의해서 열이 생긴다면 원래 에너지만큼 원래 대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비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세 번째는 우리 확산에 관한 얘기 한번 볼까요? 확산. 자, 세 번째는 확산이 아니었구나. 뜨거운 물이 있고 찬물이 있어요. 여기에 따뜻한 물을 찬물에 부었습니다. 자, 그럼 열이 따뜻한 물이 찬물 쪽으로 가면서 얘는 온도가 더 낮아지고 찬물은 온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제 얘네들은 시간이 더운 고온 물체와 저온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은 원래 열이 따뜻한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가고 찬 쪽에서 더운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원래 반대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움직이면서 공기와 열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되면 얘네들은 원래만큼의 에너지로 복원되질 않아요. 분자들이 퍼져나갔다. 퍼져나가게 되면 원래 상태로 모이질 않아요. 이렇게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가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자연계의 반응에서는 다 비가역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물질의 확산, 퍼져나간다. 자, 두 번째, 물질의 마찰 열이 발생해서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물질로 퍼져나가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만들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따뜻한 물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에너지는 잠깐 중요한 내용이야. 에너지나 물질은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에너지나 또는 입자들은 점점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넓어지려는 성질이 왜 생기는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1에 가깝다.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일 확률은 퍼져나갔던 열 에너지가 다시 들어갈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뜻한 물 쪽으로 갔던 열 에너지가 따뜻한 물로 다시 모이는 경우는 0이기 때문에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질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계의 반응들은 전부 다 이렇게 비가역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개념을 좀 설명해 줄게. 어떤 이거 A 기체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됐더니만 A 기체가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 낙엽을 모아놨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점점 퍼져. 물론 누가 와서 모으지 않는 한, 바람이 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모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냅두면 저절로 퍼져 나가버려. 얘들은 이런 것들을 모여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B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지들끼리 이제 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뭉쳐 있는 것들을 질서 정연하다, 질서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질서도가 높다. 퍼져 있다. 그럼 A와 B가 이제 섞이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질서도가 더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서도에 반대되는 개념을 무질서도라고 불러요. 무질서도. 잠깐 볼게. 이런 것들은 질서도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자, 우리 중요한 거 무질서도로 볼게요. 무질서도는 더 낮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경우는 무질서도가 더 높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계 모든 에너지나 분자들, 입자들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개념으로 움직인다. 자, 다시 이 무질서도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를 잠깐만, 자연계 모든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이런 것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 다른 말로는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디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엔트로피를 이제 엔트로피를 S라고 표현하고요. 요걸 그 온도,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분의 열량, 잃거나 얻은 열의 양, 열량. 이걸 엔트로피라고 하고, 엔트로피가 이제 뭐 이 열을 주거나 받을 때에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이게 만약에 0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용기에다가 열을 넣었어. 그랬더니만 절대 온도가 T만큼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 들어간 열 중에서 일부분 용기에 빠져나갔어. 그러면 전도대류 복사에 의해서 또 열이 이제 일부분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들어간 열은 있는데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온도는 더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증가해버려요. 이런 것들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엔트로피가 0보다 크다면, 그때 온도분에 들어간 열량이 0보다 크다면 이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한 겁니다. 들어간 열량만큼 온도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열을 뺏긴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비가역 과정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가역 과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냐면은 입자라든지 에너지는 한번 공간으로 퍼져 나가면 절대로 모일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힘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모을 수는 있어. 에너지나 에어컨이나 히터기 이런 걸 가동해가지고 열을 이동을 시킬 수는 있지만, 저절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열 에너지는. 그렇죠. 이렇게 자연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나 입자들은 저절로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이런 것들, 비가역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따지게 되면은 우주에 있는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나 에너지가 막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 한 분께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우주가 팽창하다가 별과 별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다 멈췄다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엔트로피는 다시 증가하는 우주가 될 것이다. 감소가 되는 우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태인데, 그때 우주가 되면은 다시 엔트로피가 감소해서 내가 죽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여가 다시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날아가서 공간이 막 날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때 우주가 되면 반대가 돼서 공기 중에 썩어 이산화탄소, 사람이 호흡을 하면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되죠. 이런 게 모여서 다시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다시 자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흘러진다. 이걸 시간의 화살이라는 책을 쓴 아저씨가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은 현재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에 너무 오래 살아서 책 내용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진 않아.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열역학 이 법칙을 배운 다음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화살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책 제목 적어줄까? 내 책 파는 사람 아니다. 한번 흥미 있게 한번 읽어봐. 시간의 화살. 책 되게 재밌어요. 책 내용이. 나는 뭐 몇 쪽 읽다가 잤지만 학생들한테 재밌을 거야. 이사하면서 학생들 좀 빌려주면 좋은데 책이 또 없어졌어. 저 책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나 물질을 저절로 두게 되면은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고요. 저절로 좁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다른 말로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표시해요. 자,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알 수 있거든. 이제 뭘 배울 거냐?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연력학 이 법칙의 뜻을 배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더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책 정리 좀 해드릴게요. 페이지 82쪽 보세요.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 자, 가역과정.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이 가역과정이죠. 공기저항형 상태에서 진자의 운동.
자, 비가역 과정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서 처음 상태로는 돌아가기가 어렵다. 마찰에 의한 열이 만들어지면 그 거꾸로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다 비가역 과정입니다. 자, 비가역 과정 볼까요? 확산. 두 번째는 마찰에 의한 열 발생. 세 번째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는 현상. 반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이 에너지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자, 2번 열역학 제2법칙 볼까요? 자연현상이라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자연현상이라는 변화가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절대 미칩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미칩니다.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엔트로피는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뭘 변하는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엔트로피가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렇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은 불가능하다. 엔트로피가 뭐냐?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또 무질서도는 뭐냐? 질서도의 반대. 그래서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저절로 섞여 있지. 저절로 지들이 확산돼 나갔던 여기다가 우리 잉크방울 떨어뜨려 볼까요? 잉크가 퍼져나갔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져서 이렇게 퍼져나가요. 절대로 아무리 기다려도 모이질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기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기진 않는다. 왜 그러냐? 엔트로피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이 우주의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면 그런 우주가 된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꾸로 반응이 생길 것이다. 자, 페이지 83쪽 봅시다. 비가역 과정에서 열역학 법칙 볼까요? 자, 빗면에 있던 물체가 내려오지요. 빗면에 있던 물체가 내려오게 되면서 차근차근 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공간이다, 확률이다 이런 걸 열역학 이 법칙을 설명하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이 내용은. 그래서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변환에 의해서 나중에 운동 에너지를 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운동 에너지를 변하는 과정 중에 열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더하기 열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녀석을 원래 상태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원래 높이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퍼트 에너지를 변하지 않는다. 비가역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보존되지 않아요? 보존되지를 않는다. 자, 두 번째 볼까요? 1번 열의 이동과 열역학 제2법칙. 자, 따뜻한 물체와 시원한 물체가 있다고 쳐보자. T1 이게 이제 온도예요. 온도. 이게 시간이고 시간. 자, 온도가 T1, T2 고온인 거 저온인 게 있어요. 두 개를 집어넣으면 얘들아 우리 똑같은 물인데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랑 뜨거운 물을 먹을 때 어느 게 더 온도가 더 뜨거워요? 당연히 뜨거운 물이죠. 나는 똑같은데 나하고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이 더 많이 이동을 해옵니다. 그러면 내가 온도가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건데요. 자, 두 개의 온도 차이가 클 땐 열이 많이 움직여.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빨리 내려갑니다. 빨리 올라가요. 근데 온도 차이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열이 조금밖에 못 가요. 그렇죠? 그럼 온도가 조금 하면서 기울기 완만해지면 나중에는 열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온도가 많이 변하지만 나중엔 잘 변하지 않게 돼요. 언젠간 열평형이 되었다. 그럼 열을 잃었다는 얘기는 열을 잃었다는 얘기 마이너스. 얘는 이제 온도 올라갔죠. 그만큼 열을 얻었다. 플러스 Q가 되었다. 이렇게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이 반대 경우가 생기면 따뜻한 사람과 추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포옹을 했을 때 더운 사람이 찬 사람한테 열을 줘야 정상인데 반대 경우라면 차가운 사람이 더운 사람한테 열을 뺏기게 되고 찬 사람은 점점 추워지게 되고. 그치? 아 추워. 좀 따뜻한 데 가서 몸 좀 녹여야지. 따뜻한 데 가면 열을 뺏겨. 얼어 죽어요 이 사람은. 더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열을 줄 수가 없고 열을 계속 받아. 시원한 사람 만날수록 점점 온도. 근데 절대 그런 일 안 생기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하지. 그쵸? 반대 과정은 생기질 않는다. 자, 왜 그럴까? 그쵸? 열도 차지하는 공간이 에너지도 넓어진다. 열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2번.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 자, 엔트로피는 무질소도를 말합니다. 그럼 무질소도가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하냐? 공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에너지가 차지하는 공간이나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엔트로피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엔트로피가 공간이 넓어지면 증가했어. 작아지면 감소했어 따지는 거지. 엔트로피 얼마야 따지지 마. 그냥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예요. 자, 2번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 미쳐볼까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비가역이라고 부릅니다. 비가역. 되돌아올 수 있는 건 뭐라고 불러요? 가역이라고 부릅니다.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는 분자들이 질서 있는 배열에서 점점 무질서한 배열로 미쳐볼까요? 무질서한 배열. 무질서한 배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분자를 봐야 돼 아나?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공간이 넓어지면 무질서해지는 거죠. 무질서한 배열을 이루는 방향으로만 진행한다.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렇죠? 이런 걸 지금 줄여가지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다른 말로 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공간을 보는 거야. 공간. 그래서 입자나 열이 퍼져나갔어. 엔트로피 증가했네. 입자가 퍼져나갔어. 확산돼가지고 엔트로피 증가했구만. 이렇게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란 개념이 뭐다? 무질서도를 말한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단어인지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필기를 열심히 해줘놨거든. 이렇게 공간으로 확인한다고? 또는 확률로 확인하는 거다. 확률로. 그런데 또 이제 뭘 적었는지 모르면 골치 아프다. 엔트로피를 확인하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계속. 자, 잉크의 확산과 엔트로피. 잉크가 퍼져나갔다. 자, 엔트로피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한 거야 이게. 잉크가 뭉쳐있다 퍼졌잖아. 그치? 섞였잖아. 그럼 증가한 거야. 자, 3번. 엔트로피는 하나의 거시 상태에서 거시는 뭐냐면 거대하게 밖에서 봤을 때고 미 상태는 분자 한 개 한 개를 따질 때 얘기해요. 자, 1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의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쉽습니다. 방향성이 있다. 어떤 방향성? 공간이 넓어지는 방향성. 두 번째. 열은 항상 미칩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왜?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 과정은 절대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어.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다. 자, 그래서 T1, 그 다음에 T2. 근데 나중에 T1과 T2가 온도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온도가 똑같아졌어. T 다시라고 하는 온도가 됐습니다. T 다시라는 온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열을 잃었겠지? 열을 잃은 거는 마이너스 Q. 우리 연력배에서 배웠죠? 받은 거는 플러스, 뺏긴 거는 마이너스 Q. 이렇게. 얘는 받은 거는 플러스 Q. 그치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는 얼마가 됩니까? 온도가 T1인 상태에서 Q를 잃었어요. 더하기. 이 모든 엔트로피를 더해가는 거야. 얘도 이 물질의 엔트로피 이걸 더해가가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따지는 거예요. 자, 얘도 엔트로피가 변했는데 온도는 T2인데 플러스 Q를 받았습니다.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그치요? 왜 그 방향으로 생긴다?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이항시켜볼게요. 얘는 열을 잃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같은 양의 열을 주고받았지만 그러면은 T2분의 Q가 T1분의 Q가 될 것이고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 당연히 약분되죠. 양변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T1 곱해주고 여기는 T2 여기는 T1 T2 곱해주면 통분시켜볼까? T1 T2 뭐 없어지네. 그러면은 T1이 T2보다 크다. 무슨 말이냐면은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T1과 T2 중에서 T1이 클 때만 열이 T2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생긴 건 절대로 감소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세 번째, 고립계에서. 고립계 뭐냐면 우리가
걔네한테 일을 쏟아붓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희끼리 놀아. 고립기야. 꼭 격리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에너지도 주지 않고 받아내지 않고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그냥 고립계다. 지들끼리.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미칩니다.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그런데 얘들아, 확률이 높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공간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좁아지는 방향이에요? 당연히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그게 확률로 1이 돼요. 공간이 좁아져서 멈추는 건 확률이 제로야.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작아져요. 자, 4번.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확산으로, 어떤 사람은 열로, 어떤 사람은 분자운동으로 확률로 따지니까 이 클라우디스가 야, 너무 복잡하잖아. 그냥 모두 한꺼번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라고요. 아, 네? 지금부터는 많은 표현 안 해. 그렇죠? 그냥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5번 열효율이 잠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지고 있던 이 역학적 에너지만큼 모두 일로 바꿀 수 있나 했더니만 마찰에 의한 열로 바뀌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100% 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이 열로 일을 할 거란 말이야. 이 열기관에다 열을 넣고서 그러면은 열이 100%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열이 반드시 빠져나가요. 공간으로.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열 100%만큼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를 모두 열로 바꾼다. 열로 바꾸면 전부 다 100% 바꾸는 건 가능해요. 왜? 계속 이놈들이 열을 전부 다 냅둬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은 마찰에서 전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역학적 에너지를 100% 열로 바꿀 수는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이제 열, 일을 열로 바꿔보자. 일을 열로 바꾸는 경우는 당연히 100% 가능합니다. 언젠가 열로 변하니까. 그럼 열을 100% 일로 바꿔볼까? 그건 또 안 돼요. 그렇죠? 열을 일로 바꾸려고 해도 반드시 열은 한번 생기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물론 외부에서 일을 해줬어. 그럼 또 이제 뭐 모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또 엔트로피는 증가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잠깐만 자,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좀 어려워요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100% 일로 바뀔 수는 있어요. 마찰에 의해서. 하지만 열은 다시 100% 다른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일법칙에서부터 배운 내용들을 한번 조금 쉽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 에너지가 100% 이만큼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일부분 열로 바뀌어요. 일부분 또 이 에너지를 쓸수록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열의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한번 이 발생된 열은 주워 담기가 힘들어.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를 뭐 감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열 에너지를 다시 쓰기 위해서 자, 우리 5분간 쉬었다 할게요. 알았지? 잠 좀 깨고 5분간 쉬었다 할게. 화장실 좀 다녀오고 물도 좀 마시고 저 폰 동영상 촬영하느라고 재미없는데? 물 마셔도 그럼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 피곤해하는 것 같아.
요즘에 핫팩도 쓸만해? 좀 빌려줄까? 아, 자, 일어나 보자. 이렇게 밤에 뭐 했어? 힘들었어? 너무 고리 자고 있어. 아, 웃겨. 자, 갑시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를 썼어. 일을 시키거나 뭐 여기 역학적 에너지를 막 하잖아. 그럼 쓰는 과정 중에서 일부분 자꾸 열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는데 단지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쓰면 쓸수록 열 에너지 양은 많아지고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라든지 전기 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때 열 에너지가 다시 모여가지고 원래 가역 과정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좀 배웠습니다. 자, 너 페이지 83쪽에 오른쪽에 볼까요? 거기에 자, 확률과 연력값 제2법칙 볼게요. 거기에 A 통에 있던 기체가 이게 B 기체 쪽으로 퍼져 나갔는데 B 기체 쪽에 있던 이 기체가 A 통으로 다시 모일 확률이 얼마냐? 자, 왼쪽에 A 쪽에 들어가거나 B 쪽에 들어갈 확률 중에서 다시 A 쪽에만 모이려면은 2분의 1의 확률이 되고 곱하기 분자수 n개 곱해주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자,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 84쪽 들어가 볼게요. 열기간과 열효율. 자, 다시 열기간과 열효율. 그래서 열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열기간. 열을 집어넣어가지고 일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내가 대략적인 엔진 크기가 이거보다 좀 커요. 원래는 500cc짜리 4개가 딱 들어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료를 넣어줘. 그래서 연료 점하고 플러그로 Q를 연량을 넣어주게 되면은 피스톤 요놈이 여기 플랭크 축 이런 밀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은 냅두게 되고 2번 쪽에다가 연료를 또 넣어주게 되면 2번이 이제 또 이거를 이제 돌려줘요. 그럼 3번 엔진이 또 이걸 돌려가지고 4분 1박들 또 돌려주고 3번 엔진이 자, 4번 엔진이 엔진 중에서 네 번째 있는 칸이 또다시 4분의 1바퀴를 돌려주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또다시 1번, 2번, 3번, 4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놈들이 바퀴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축에서부터 좀 떠나가지고 이놈을 밀으면은 이렇게 직선 운동을 갖다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자동차를 돌려줍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중간에 보면은 카르노 기간, 거의 프랑스의 이제 물리학자 이 아저씨가 개발한 기간이 있어요. PV 그래프가 있는데, 자, 얘들아, PV 그래프에서 등원선 기억나요? 등원선 이렇게 등원선 T1. 자, 그다음에 등원선 뭐 T2 이렇게 T2. 자, 그래가지고 요놈이 처음에 이 과정 한번 볼게요.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A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움직이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원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 자, 등원 과정은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제로가 되죠. 이때 Q1이란 열을 넣어줍니다. Q1이라고 하는 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Q1만큼 일을 하게 되죠. 1 하게 됩니다. 아무튼 Q1만큼 일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B에서 C번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얘는 열을 안 넣어줘. 그래서 열이 0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밀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이 과정이 무슨 팽창이냐? 열은 안 넣어주고 열을 안 넣어주고 일을 했죠. 플러스. 그렇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적어진다. 이런 걸 단열 과정, 단열 팽창, 단열 과정이다. 기억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온시켜서 부피가 작아지죠. 등온 과정입니다.
온도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제로인데요. 이라는 게 마이너스, 부피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아래쪽에 마이너스 W만큼 일해주는 거죠. 그럼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이때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Q2라고 하는 열을 내보내주게 돼 있어요. 여기는 열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지 않지? 들락달락해서 단열 과정이니까 여기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뒤에서 이 과정은 또 다시 단열 압축을 시켜줘요. 단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열은 넣어주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등원 팽창을 해.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을 해. 그 다음에 등원 수축을 시켜요. 그럼 여기서 그냥 단열시키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변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즉 일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안쪽에 이게 움직이면서 만드는 면적이 커지게 만들려면 그렇죠. 그래서 등원 과정을 시켜서 받는 일의 양만큼 열을 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자동차보다 엔진 자체가 커져버려.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시키려면은 왕복시키려면 어쩔 수 열을 빼놓고 해야지만 일의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단열 과정을 시켜서 수축을 시키게 되면은 요만큼의 또 마이너스 1을 받겠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다시 증가해 버리는데요. 단열 과정이니까 열은 0, 외부로부터 주고받는 열은 없습니다. 1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내부 에너지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총 들어가는 열이 Q1이야. 그리고 Q2만큼 열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열기관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열기관에는 이제 Q1이라는 열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이 있어. 이걸 Q2라고 부르고 나머지 또 일을 하게 되거든. W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엔진 주변으로 열이 새나가지 않았다면 얘가 들어간 열은 Q1이고 밖으로 Q2라는 열이 빠져나갔으니까 얘가 한 일은 얼마냐? 4개 곱해주면 되죠. 거기다가 4개니까 하나에 하는 일을 구하게 되면은 Q1에서 Q2를 빼줘. 나머지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Q1은 W 더하기 Q2. 그래서 W는 Q1 마이너스 Q2를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열효율은 들어간 열 Q1분의 Q1 마이너스 Q2 W죠. W 늘 1 마이너스 Q1분의 Q2 요거를 열효율 공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을 이용한 기관들을 내연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열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열을 넣어준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빼줘요. 그래서 나머지 W만큼 이게 1 마이너스 Q1분의 Q2 요거를 열효율이라고 부르고 2라고 적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열과 나오는 열로 열의 효율을 따져보자 이런 거를 이제 이 열효율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카르노라는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엔트로피 변화량이 제로라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라면 가역과정이다. 무슨 말이다? 비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인 이런 엔진을 만든다면 주변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열이 하나도 없는 이런 엔진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열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공간이 넓어졌잖아. 엔트로피 증가했잖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이 엔진이 들어가는 열과 빠져나가는 열 빼고 나머지는 모두 일을 하고 엔진 자체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런 가장 이상적인 효율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제로인 열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저씨가. 자 이게 지금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가상적으로. 밖으로 엔진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0으로 만들었을 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엔트로피 변화량 한번 계산해보자. 자 이때는 Q1이라는 열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때 온도는 예를 들어 고온부 이 열을 갖다가 휘발유를 팡 터뜨리면 순간적으로 16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온도도 뜨거운 고온부. 그 다음에 이게 온도는 T1. 그 다음에 이거야. 열이 출입이 없지.
엔트로피 변화량은 제로. 자, 그다음에 이거 열이 또 나갔죠. 온도. 열을 밖으로 뺐어. 그럼 온도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렇죠? 열을 뺀 상태에서 낮아진 온도 T2분의 특별히 Q2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엔트로피 변화량이. 그 다음에 얘는 단열 과정은 단위 0이니까 엔트로피 변화량 계산 한번 해보자. 들어오는 거 T1분의 Q1 플러스 여기 0이니까 됐고 여기는 생략, 여기 생략. 여기는 T2분의 마이너스 Q2가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 된다며. 그렇지? 가장 이상적인 엔진이다. 물론 존재하진 않아요. 왜? 조금이라도 열을 빠져나갈 거 아니야 실은. 열은 항상 오른쪽 원으로 가다 보니까 엔트로피도 증가하니까 이걸 0으로 만들 수는 없죠. 아무튼 0으로 됐다면 이 양을 한번 시켜볼까? 그러면 T1분의 Q1은 T2분의 Q2가 될 것이고 이런 대로 만들어버릴까? 이렇게 Q1분의 Q2가 되면은 T1분의 T2의 값은 Q1분의 Q2인데 잠깐 자 이게 이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치? 이건 어떨 때 가능한 얘기야?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라면 이거는 가역과정 쓸 수 있는 건데 그쵸? 원래는 안 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엔트로피가 다른 쪽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열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효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좀 바꿔줘야 되겠죠? 이 과정식을. 그래서 이거는 카 또는 이 카드시가 C로 시작하거든. C 이렇게 적어줘요. 이거는 얼마가 되냐? 1 마이너스 T1분의 T2로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율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보통 이제 이 내연기관들은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일하지 않고 나간 열로 따지지만 이거를 온도로 따지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높게 나와요.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은 단 절대 온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 뜨거울 때 온도를 따져봤어. 그랬더니만 이게 한 227도씨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는 열이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갔으면은 한 500도씨면 될까? 빠져나가고 나면 500도씨죠. 아무튼 427도씨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477도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녀석이 만약에 얘들아 한 27도씨가 되었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두 가지 계산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자 보자. 1 마이너스 절대 온도로 따지면은 여기다가 227 붙여서 켈빈이 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잘못했나? 1273 미안해. 1273도씨다. 더해지게 되면은 1500분의 477에다가 273을 더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네? 700이 되겠죠. 700. 그치? 그래서 숫자 계산이 안 되네? 700? 에이, 내가 선생님이 좀 머리 썼는데 750이죠. 그렇지. 얼마가 되겠어? 0.5가 됩니다. 이럴 때는 0.50%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만약에 27도씨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워. 주변이 이렇게 엔진이 뜨거운데 열을 쭉 빼서 주변의 온도가 1000도가 넘는데 얘가 어떻게 27도까지 되겠어? 열이 항상 들어가니까 못 만들지. 만약에 만들었다면 만약에 1 마이너스 고온부의 온도 1500 똑같죠. 저온부 낮은 상태 온도 27이면 273을 더했을 때 300이 되죠. 그렇죠. 얘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0.2니까 빼주면 0.8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걸 100%까지 만들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봤어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이 값을 0으로 만든다면 0에 가깝게 만든다면 연료율이 100% 가깝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자 이걸 연료율이 100% 가깝게 만들려면은 T1값 분모값은 어떻게 돼? 무한대로 크게 만들면 되죠. 그렇지. 하지만 현재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엔진은 녹는 점이 1600도씨에다가는 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높이기에는 녹아버리기 안 됩니다. 현실상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T2의 온도를 얘를 0에 가깝게 만들면 되겠죠. 0에 가깝게. 그치? 0에 가깝다는 얘기는 영하 273도씨 0K로 만드는 겁니다. 절대 온도로. 0으로. 그러면 이걸 이쪽을 영하 273도씨가 만들려면 열을 있는 열을 다 빼내야 되거든.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열을 이동을 시킬 때에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돼 있고 열을 1만큼 이동시키려면 우리는 1의 에너지가 아니라 1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니? 알겠어요? 뭔가 우리가 일을 하는 행동 자체가 무슨 행동이냐면 일을 했지? 뭔가 엔트로피는 증가해버렸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에너지를 모았잖아? 하지만 그 모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간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를 어떻게 하면 덜 증가시킬 거냐?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나마.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꼼지락된다. 내가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 무조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 뭔가 새들이 날아다닌다. 움직인다. 비가 내린다. 무조건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움직인다. 그럼 무조건 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얘들은 뭔가 해도 어떤 거 해도 선생님이 빛 에너지 광합성을 저장하잖아요. 웃기지 마. 들어간 에너지하고 저장된 에너지는 훨씬 양이 적어요. 엔트로피는 무조건 다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엔트로피가 유지가 되기도 힘들어요. 엔트로피 변화는 0이 되기도 어렵지만 가상적으로 0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엔진 밖으로 열을 뺏기지 않고 들어간 열과 나가는 열만 생기고 엔진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런 효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1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값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서 이 숫자값이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 분모를 무한대로 크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분자값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많이 적었는데 이걸 이제 요약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두 가지로 좀 쉽게 좀 적어줄게. 그래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100% 열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열을 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100% 전환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열로 바꾸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열이 만들어진 공간이 넓어지니까. 근데 열을 갖다가 어떤 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과정은 생기질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를 100% 열로 바꾸는 건 가능해. 계속 마찰 시키면 가진 모든 에너지가 0이 되면서 열로 만들어지는데 열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다른 에너지를 100% 전환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앞에 우리가 배웠던 연력학 제1법칙 중에서 에너지 보존법칙 배웠잖아.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지만 엔트로피가 증가되어서 열 에너지 양은 점점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절약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선생님 그러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움직이면서 엔트로피가 증가되어서 열이 나오게 되면 이 열이 지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 밖으로 지구보다 차가운 우주 공간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랑 같아지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우리 계속 우리가 사용한 열들이 지구에 들어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에너지가 절대 증가하지 않아요. 지구 에너지는 이렇게 들어온 만큼 또 열이 만들어지게 되고 열은 또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증가된 열 에너지는 우주 공간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에너지를 막 쓰면은 지구의 에너지 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지도 않아. 그렇죠?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주 공간 밖으로 공간이 넓어집니다. 에너지도. 그래서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열 에너지량이 또 증가하는 것도 아니야. 그치요?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가 없지만 사용하기 어려운, 다시 재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만 증가한다. 이런 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요약 한번 해볼게.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정리를 한번 해줄게. 쉽게 말해서 열역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정법칙을 얘기하고 열역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방향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열을 가지고 일을 시키거나 한다고 해도 열만큼 100% 일로 만들 수는 없다. 그치요? 그래서 열을 가지고 일을 시킬 때에는 절대로 100% 열을 100 주고서 머리를 써가지고 100만큼 다시 역각지 운동 에너지, 퍼트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어봐 네가 100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못하는 거 시키지 마세요. 알겠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물질들이 열로 만드는 건 가능해. 마찰에 의해서 열로 만들거나 연소시켜서 열로 만들거나 열로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열은 원래 상태 100% 에너지로 돌아갈 수는 없게 변해요. 엔트로피가 증가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해되나요? 뭘 배웠는지? 그치요? 그래서 일단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거꾸로 비가역이야. 못 돌아가. 일부분만 변화시킬 수 있지 100% 못 돌려줘. 그치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책에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페이지 열기관. 높은 온도의 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고 외부로 W를 하고요. 낮은 온도의 열원이면서 Q2로 열을 이제 방출시켜주는 이런 상태의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열기관의 효율 E는 1 Q1분의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거 배운 거니까. 자, 2번 열 효율과 열역학 제2법칙 볼게요. 일은 모두 열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마찰에 의해서. 하지만 열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모두 일로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 자, 이상적인 연료율 볼까요? 고열원에서 열이 들어가서 100% 일하는 경우인데요. 열이 항상 외부로 빠져나가고 고온의 저온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의 기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3번 카르노 기관 볼게요. 연료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고열원의 절대온도 T1과 저열원의 절대온도 T2로 연료율 이 칼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우리 과정이 빠져있어 이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온 공식인지. 그래서 이 카르노 기관은 1 T1분의 T2를 말한다. 절대온도로. 자, 연료율이 100%가 되는 경우는 미칩니다.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료율이 100%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고열원의 온도가 연료율이 100%가 되는 경우 밑줄 한번 쳐볼까요? 배운 내용은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 저열원의 온도가 영하이면 3도씩 0K가 되는 경우입니다. 둘 모두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연구기관에 관한 설명. 얘들아,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이거? 이거? 책에 설명 제대로 안 나왔는데? ABCD 가죠? 이거? 이 그래프만 나와 있지, 이거 없잖아, 설명. 너 이 책 안 봐? 책 읽어주는데도 책 안 봐? 뭐 배운지 몰라? 대박인데, 이거. 어떡하지, 얘들? 큰일 났는데? 자, 잠수 땡점 필기 좀 하시고. 자, 그래서 한번 일을 해놓고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영구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영구기간. 영구기간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제 1종 영구기간. 제 1종 영구기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을 요만큼 해놓고서 아주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간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시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 제1법칙에
연력학 제1법칙의 위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기간을 말하는데 과거에 이런 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일리가 있어. 절대로 불가능해. 무조건 하지 마세요. 옛날에 사람들이 막 뭘 썼단 말이야. 절대로 실제로 만들면은 겉으로 볼 때 일리가 있는데 해보면 되질 않아. 그래서 가지고 있던 들어간 일은 조금이지만 하는 일은 많거나 들어간 에너지는 조금이지만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런 기관들을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죠. 자, 연력학 제1법칙의 위배가 되는 연력학 제1법칙의 위배가 되는 이런 이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에너지는 조금 집어넣고 많이 만드는 거는 에너지 보존식의 위배가 되니까 좋다. 그렇다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는 만족시킨다. 제1법칙은 만족을 시킨다. 그렇죠? 이런 연구기관을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는 또 위배가 됩니다. 제2법칙에 위배가 되는. 그래서 이런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 속에서 열을 빼는 거지. 없던 걸 쓰는 게 아니라 있던 열을 쓰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얼음, 영하 273도씨에 가까운 얼음이 될 때까지 초냉각 얼음이 될 때까지 열을 전부 다 빼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을 빼서 쓰다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온도가 같아질 것이고 열을 더 빼쓰게 되면은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엔트로피가 감소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려면 사람이 일을 해줘야 되게 되고 열을 빼내는데 만약에 10줄의 열을 우리가 끄집어내 쓴다고 쳐보자. 하지만 연료율이 100%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요. 자연계에 있는 10줄의 열 에너지를 끄집어내 쓰려면 우리는 10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쏘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10줄 쓰는데 우리가 들어갈 에너지는 더 많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열을 쓰지 말고 이 많은 걸 그냥 동력으로 쓰자. 그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자연계에 있는 열들을 있는 걸 무한대로 끄집어내 쓰자. 거기에 에너지를 사용할 거 생각을 못 한 거야. 당연히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 열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에너지를 써줘야 되는데 에너지 쓰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열을 끄집어내 쓰자까지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위배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위배가 되는 이런 엔진을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불러요. 제2종 연구기관.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열들을 끄집어내 쓰는 거야. 단지 끄집어내는데 에너지가 되는 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이런 기관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이런 배를 만들려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비행기 보면 날개, 비행기 이제 날개 이게 엔진이부터 이거 뭐라고 그러니? 이게 냉각,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서 여기서 초냉각 공기, 영하 273도씨 가까운 초냉각 공기를 내뿜어 주는 거야. 얘를. 그러면 자연기에 있는 열을 끄집어내 쓰는 거지. 이 열로 이제 계속 모터를 돌리고 승객들한테 에어컨도 틀어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가상적인 엔진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을 끄집어내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공기가 빨리 움직이면서 짧은 시간 동안 열을 끄집어내 쓰는 건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자연계에 있는 열을 끄집어내 써서 1년 보면은 이게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감소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되게 되는데 이때 하는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기관을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나와 있는지. 페이지 84쪽에 4번 연구기관. 연구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제1종 연구기관. 외부 에너지의 공급 없이도 작동하는 기관. 우리는 처음에 조금만 일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계속 움직이는 기관을 말합니다. 미쳐볼까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가 되는 이런 기관을 말합니다. 자, 2번 제2종 연구기관 볼게요. 열기관이 작동하며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올려보내어 사용할 수 있는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 당연히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된다. 자, X가 되죠. 자, 페이지
85쪽에 볼까요? 85쪽. 자, 그러면은 확인 문제 좀 풀어볼게요. 1번. 그림 A와 같이 한쪽에 1기압의 기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열면 그림 B와 같이 기체가 골고루 퍼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1번 가역 과정이다. 기체가 퍼져나가면은 다시 보이진 않아요. X, B가역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B 상태에서 저절로 A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절로 돌아오지 않아요. 누가 우리가 뭐 모아주는 일을 해줘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해줘야지 가는 거지 절대로 확률이 0이에요. 절로 A 쪽으로 모이는 건. 세 번째,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여도 B 상태에서 A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줘가지고 쭉 밀어주면 되니까 요거는 아니죠. 또 일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엔트로피가 감소시키려면 일을 해주면 됩니다. 자, 2번 비가역 과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역, 열의 이동. 열이 한번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면 거꾸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기체 확산. 분자가 확산돼 나가면 원래 상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제로가 되니까. 잉크의 확산. 당연히 그렇게 확률적이 0이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진자의 운동은 가역 과정이에요. 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만 해당하는데 3번 연력학 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열이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하여 저온의 물체가 더 차가워지고 고온의 물체가 더 뜨거워진 현상은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학 어디에는 위배가 되지 않지만 연력학 어디에는 위배가 된다. 연력학 1법칙에는 위배가 되지 않지만 2법칙에는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법칙이 위배가 되지 않더라도 2법칙도 위배가 되지 않을 때에만 열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하는 거죠. 연력학에서는. 그렇죠? 1법칙 하나만 이게 맞다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딱 봤는데 1법칙을 2법칙을 배웠잖아 우리가. 야, 저거 되겠나? 안 되겠나? 1법칙은 맞으니까 2법칙도 한번 볼까? 얘 엔트로피 증가해. 되겠다. 이거. 엔트로피가 0이 되거나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저거 안 일어난다. 표시가 되는 거죠. 자, 4번. 그림과 같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접촉하고 있다. 1번.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거꾸로 X입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자, 2번.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열평형 상태가 된다. 그렇겠죠. 자, 3번. 열평형 상태에서 다시 고온과 저온으로 나뉘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5번. 어떤 열기관이 1000줄의 열을 흡수하여 딜을 하고 600주를 저열원으로 방출하였다. 이때 고열원에서 나온 열이 저열원으로 흘러간 열을 제외하고요. 모든 일은 사용되었다. 열기관의 효율은 얼마가 되냐? 그럼 1 마이너스 Q1분의 Q2 넣어주면 되죠. 1 마이너스. 자, 들어간 열이 얼마냐? 1000. 일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열은 600. 그럼 얼마가 돼? 0.6이네요. 빼주면 얘는 0.4 또는 곱하기 100 해주면 40%. 0.4이거나 40%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6번 연력학 제2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O, 옳지 않은 건 X로 표하시오. 1. 열은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해줘야 돼요. 연료율이 100%인 열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연료는 절대로 100%될 수 없어요. 열은 빠져나갑니다. 3번 열은 모두 일로 바뀔 수가 있다? 불가능하죠. 일을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을 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4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대표 자료 구성 문제 1번 볼게요. 1번 A와 B가 있는데 읽어보지 마. 그냥 퍼져나가는 거야. 기체의 확산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체가 확산된 후에 다시 한 곡으로 모이는 현상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은 연력학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는 이런 확률은 매우 어쩌기 때문이다. 자, 우리 뭘 집어넣어볼까? 1, 2 중에서 이 법칙이 될 것이고 엔트로피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렇죠? 엔트로피가 높은 방향으로 생겨야지 낮은 방향으로 안 생기겠죠. 2번 기체의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과 관련된 현상만을 보기위해서 기억 기체를 단열 압축하면 단열시켜서 열을 뭐 이렇게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간다. 이건 연력학체 1법칙입니다. 자, 연료율이 100% 열을 만들면 엔트로피 증가. 이거 맞아요. 이게 이 법칙이야. 그러니까 열 온도가 높으면 낮으니 그렇죠.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3번 방 안의 공기가 저절로 한 구석으로 모이지는 않는다. 퍼져나간 공기가 저절로 모이질 않아요. 당연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3번 기체의 확산은 비가역 과정이다. 맞습니다. 공간이 넓어졌다. 비가역이에요. 자, 2번 기체의 압력은 감소한다. 잠깐만, 뭐지? 위쪽에 통 A 쪽에 있던 기체가 B 쪽으로 퍼져나가면 A 기체의 압력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내부 에너지는 작아지잖아. 그치? A통의 기체 부피는 같은데 내부 에너지는 퍼져나갔잖아 지금. P 곱하기 V가 작아져야 돼. V는 일정하지. P는 당연히 압력은 작아져야 되죠. 자, 3번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한다.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한다.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하면은 기체가 밀고 나가면서 다른 뭔가 힘을 주면서 나가야 돼. 하지만 오른쪽에 진공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나가도 밀 게 없어.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잠시 후에 A가 B 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일을 하면서 A의 온도가 좀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A와 B에 있는 통의 부피는 똑같지. 이래서 부피가 밖으로 커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는 일하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들끼리만 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외부로는 부피가 변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부로 일하는 점은 제로가 됩니다. 자, 4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저절로 증가하는 방향.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자, 열기관의 연료를 볼게요. 그림. 가는 고열원으로부터 저열원으로 열을 흡수한다. 얘들아, B에서 C로 들어갈 때 Q1 들어가고 D에서 A로 갈 때 Q2만큼 방출하는 거 꼭 표시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나중에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뭐 A에서 B번 과정에는 열 출입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자, 잠깐 졸리겠지만 잠깐 집중. A에서 B는 단열 압축, B에서 C는 등원 팽창, C에서 D는 단열 팽창, D에서 A는 등원 수축이에요. 자, 1번 가에서 열기관의 연료율을 Q1과 W를 이용하여 쓰시오. 아이고. Q1과 W 또 쓰래 이거. 얘는 Q1분의 W 또는 1-Q1분의 Q2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Q1과 W를 왜 쓰라 그랬으니까 요것만 이제 적어주면 요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2번 나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르시오. A에서 B번 과정은 등원선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운동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B에서 C는 일정하죠. C에서 D는 감소하죠. D에서 A는 일정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과정은 A에서 B번 과정밖에 없습니다. 자, 3번 Q1이 W Q1만큼 들어간 열을 Q1만큼 넣어서 Q1만큼 일을 시켰다. 100%인 이런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X죠. 만들 수 없다 그랬으니까 O. 자, 2번 B에서 C번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은 Q2이다. Q1이죠. X. 3번 C에서 D번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O. 4번 D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Q2라고 써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신 만점 문제 중에서요. 우리가 몇 개만 조금 좀 풀면서 어려울 만한 거 위주로 설명해 줄 거니까 자, 1번하고 2번하고 빨리 풀어보세요. 마치고 넘어갑니다. 맞으면. 안 맞으면 숙제 내가 풀어주는 게 좀 적어. 숙제 많아. 늘어나. 2개 한번 끌리고 잠 좀 깨고.
공부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 알려줘? 그래? 힘들게 앉아 있어. 힘들게 서 있어. 같이 앉아야지. 그거는 좀 잘하다. 오늘 역대는 춥대. 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만족. 자리 어떨 때 나타나? 아니야, 틀렸어. 그냥 해석을 해볼 때 이거 있어. 나 지워. 자, 어떻게 정리 좀 해봤어요? 자, 1번. 1번이 몇 번일까요? 5번. 1번에 5번. 2번에 은진이 몇 번? 몇 번? 빨리. 잠 좀 깨라고 읽어보라 그랬더니. 자, 2번에 마찰이 있는 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자연적으로 그 반대 에너지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연력학 제1법칙은 뭐 그냥 가지고 있던 에너지만큼 열로 바뀐다. 뭐 이거는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연력학 1법칙이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주어도 밑추출 과정에 반대 방향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외부에서 일 해주면 반대로 생길 수는 있어요. 단 그렇죠. 일하는 과정 중에서 또다시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는 거지.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번과 4번 풀어보시고, 자, 88쪽에 5번과 6번 풀어보시고, 자, 비열기관과 연료를 볼게요. 자, 7번 어떤 자동차 엔진에서 사용된 연료의 에너지는 엔진이 한 일보다 4배 크다고 한다. 이 엔진의 연료율은 몇 %일까? 이 엔진이 1W라는 일을 했는데 넣어준 열은 4W랍니다. 4W. Q1이라고 하는 값이 4W만큼 들어갔어요. 그럼 열은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Q1분의 W. 근데 Q1이 4W분의 W니까 얘는 얼마가 돼? 0.29 4분의 1이죠. 그렇죠. 25%. 100을 곱해주면. 자, 8번. 그림은 고열원에서 2,500줄의 열을 흡수하고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 1,000줄의 일을 하는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자, 2,500, 1,000. 얘는 2,500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1,000줄의 일을 해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일하지 않고 나간 양은 1,500줄이 됩니다. 들어가는 열이 Q1이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는 Q1이라고 쓴 거야. 이걸 Q자로 쓴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열, 일하지 않고 나가는 열, 일하는 양.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두 개 합이 되죠. 이렇게. 자, 기억. 한 번의 순환을 거치는 동안 열기관 내부의 기체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 번 순환하게 되면은 아까 적어줬죠 그래프. 카르노 기관 할 때 설명할 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모르면은 이 문제를 읽어도 내가
어느 걸로 복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기를 좀 잘 해가야 돼요. 자, 니은 이 열기관이 무열을 해서 흡수한 열량과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량은 다르죠. 나머지 일부분 이미 했습니다. 2,500을 흡수해서 1,500을 내보내고 1,000만큼 일한 경우예요. 열기관의 열은 0.6이다가 아니라 0. 몇이지? 얘들아, 여기 얼마니 이거? 2,500분의 1,000 또는 1 마이너스 2,500분의 1,500 똑같은 거긴 하겠지만 그렇죠? 얘는 얼마니? 4분의 1이거든? 아니 4분의 1이 아니라 2.5분의 1 2.5분의 1은 얼마야? 0. 40%. 그렇지 40% 이런 경우는 얼마야? 5분의 3 60%에서 1을 빼니까 40%. 그래서 0.6에서 빼니까 이것도 0.4 아무튼 40% 어느 걸로 해도 상관은 없죠. 편한 걸로 그냥 두 개 중에서 편한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0.6이 아니라 0.4가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9번에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까닭을 연력학 법칙을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되게 심플하지 단어는. 넘어가 볼까요? 숙제 89쪽까지입니다. 87에서부터 89쪽까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중단은 마무리 문제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내가 풀어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그 다음 시간에 상대성이랑 들어가 있어요. 수능 문제는 아직 풀지 마. 안 풀어도 돼. 아직 그거는 좀 어려워요. 다음 숙제는 얘들아 여기 문제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87에서부터 89쪽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너무 많이 졸았어. 다음 시간에 히터기 꺼줄게.